자, 이렇게 벽체가 다 그려졌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외벽하고 만나는 구간들은 형상 결합 금지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합 금지 이렇게 다 여기 조적벽도 결합 금지를 조적벽은 제가 다 결합 금지를 해서 그렸네요. 그러면 외부에 붙는 건식 벽체들은 다 이렇게 결합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금지를 하는 이유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결합 금지를 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벽체를 그릴 때 여기 보면 허용 말고 금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정확히 이렇게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만나는 구간들을 허용을 할 거고, 외곽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제가 금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뭐 둘 중 어떤 방법으로 택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부분으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들어가는 구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렇다고 제가 그리다 보니까 문제되는 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따로 석고보드 두 겹만 바로 구조체 벽에 붙여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석고보드 두 겹만 해당하는 벽체를 따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1층에 저희가 작업을 한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돌려볼 텐데, 자, 이렇게 돌려서 본 다음에 저희 조적벽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려볼게요. 천장을 선택해서 정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쪽 벽체도 천장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뒤집어서 보고 있긴 한데 슬라브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벽체 상단, 여기 보이시나요? 상단까지 정렬할 거고, 여기도 슬라브 하단에서 상단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슬라브 하단에서 벽체 상단까지, 슬라브 하단에서 벽체 상단까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호 하단까지만 가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는 슬라브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벽체를 다 그려주시면 벽체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하셔야 되는 것들은 형상결합 하셔가지고 남길 거 먼저 형상결합 하셔가지고 볼을 먼저 선택하고 벽체를 선택하고, 볼을 선택하고 벽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터드 벽체가, 건식 벽체가 보에 잘려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결합 하실 때 이렇게 형상결합, 보하고 건식 벽체, 보하고 건식 벽체,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모델을 거꾸로 제가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모델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식 벽체 할 때는 조금 더 모델을 뒤로 보는 게 저도 편하고 저희 직원들도 이게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결합해야 되는 구간들을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정확한 수량에 맞는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벽체 보이시죠? 이렇게 볼을 기준으로 보만큼의 벽체 물량이 제외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벽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된 게 형상 결합이 된 부분들을 정확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쭉 한 번씩 눌러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1층에 들어가는 벽체들을 작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층에 해당하는 구간들의 벽체도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2층으로 가셔서 여기 또 벽체가 밑에 슬라브가 보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편집해서 슬라브만 바닥만 잠깐 선택해서 HH로 숨기게 할게요. 그래서 하늘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같은 방식으로 벽체 또 그려볼게요. WA 하셔가지고 DD
D001번 벽체를 제가 작업을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층고가 2층부터는 4천이거든요. 그러면 미연결 높이를 한 3천 정도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시작을 해서 갈 텐데, 이렇게 쭉 가셔서 끝까지. 그리고 실을 구획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벽체를 작성하겠습니다. 나중에 형상결합 하실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는 벽체들에 대한 구간들을 다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했냐면 이렇게 결합 금지라고 해서 벽체를 결합 금지하고 나면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결합 금지가 됐다는 표시거든요. 결합 금지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결합 금지를 하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결합 금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리는데, 저희는 모델링을 할 때 얘는 철저하게 실을 구획하는 칸막이 벽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실을 구획하는, 나중에 저희가 공간을 구획한다라고 하는데,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칸막이 벽체로 제가 보는 거고, 이렇게 여기 나중에 미장하고 페인트 칠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마감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감벽하고 칸막이 벽체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나중에 공정 시뮬레이션, 나중에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그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3D 뷰로 오셔서 이렇게 모델링을 뒤집어서 저희 계속 하고 있는 방식이죠. 뒤집어서 보신 다음에 정렬을 하시고 나중에 형상 결합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천정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하부에 타 있네요. 보하부까지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슬라브 하부, 여기는 보하부까지. 자,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어디까지 붙냐면 여기는 보하부까지 붙을 거고, 여기는 보하부까지만 붙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안 된 데가 있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뒤로 이렇게 모델링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 하셔야 되는 거 형상 결합 할게요. 결합해서 형상 결합 이렇게 형상 결합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봐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모델링할 때 뒤로 뒤집어서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형상 결합할 때는 그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상 결합 벽체랑도 이렇게 형상 결합 진행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형상결합이 끝난 벽체가 완성이 됐습니다.